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지를 알면요, 공부의 문제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안에서 아이가 조금씩 변해요. 자신이 공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게임이나 핸드폰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게임이 큰 문제는 문제인가 봐요. 게임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님들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 둔 부모님들. 남자애들 치고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을 좀 이렇게 약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애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이렇게 조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활이 아예 다 망가져 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애가 탓이죠. 얼마 전에 게임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이 이제 늘 지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이제 게임으로 막 빠지기 시작한 요 아들에 대해서 좀 맞춤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성격과 공부에 대한 내용을 참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제 아이의 공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최근에 친척 어른께서 선물로 플스5 게임기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이의 신경전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긴 한데 한 번씩 고집을 부리고 토라지면 잘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중학생이 되고서는 좀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아마 방송에서 나온 로맨티스트 성향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임기가 처음 오고서 며칠은 신기하기도 할 테고 처음이기도 하니 계속 갖고 노는 것을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절제를 못하네요. 하교하면 게임부터 하고 있고 가외나 숙제는 건성건성 것 같고 수시로 계속 축구 게임을 합니다. 게다가 적당히 좀 하라고 말을 하면 짜증을 내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뭐 하나 보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또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등교 준비를 하면서도 손에서 폰을 놓지를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학교를 가면서도 폰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의식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창피해지는 것도 싫어서 시험 때가 되면 나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주요 과목 국영수 점수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거의 6, 70점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경기도라서 고등학교 입학이 점수대로 갈리는데 가까운 곳은 가기 힘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이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이대로 게임과 폰만 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게임과 핸드폰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또 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문제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만 아닐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 학생들이 게임과 핸드폰이 없었으면 지금 공부를 엄청 더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부모님들 세대에 공부하기 싫을 때 뭐 하셨어요? 만화책 보셨잖아요. 학교 공부 안 하고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 명탐정 코난 이런 만화책들 보셨죠? 그게 어느 세대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옆길로 새 거리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애들에게는 그게 게임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딴 흥미거리를 찾는 거고 그게 단지 게임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지를 알면요, 공부의 문제도 알 수 있어요. 이 학생은 게임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건가요? 이제 이 학생의 심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게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부에서는 몰입이 안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몰입이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에서 보면 이 학생이 시험 때가 되면 이제 친구를 의식해서 학교에서 창피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좀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해서 내가 전교 1등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성적
그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시키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공부하기보다는요.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보냈다. 그걸로 나 공부했다. 이런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 때우기식의 공부를 아주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몰입이 안 돼서 공부를 하면서도요. 계속 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때요? 점점 더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죠. 공부가 좀 재미있는 경지에 가려면은 몰입이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돼야지 공부가 재밌어지는데 얘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어때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두지 않아요. 게임은 머리 쓰기를 막 요구해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게임에 이렇게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잘 돼. 내가 잘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 피드백과 보상이 즉각적이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한 달씩 공부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뿌듯함을 거기서 확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게임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게임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멋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사연에서 어머님이 이 학생이 로맨티스트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현실에서는 상당히 소심하고 이 과감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의 남자애들은 자신의 그런 면을 감추고 싶어하고 이 과감하고 활달하고 막 그런 친구들을 상당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렇지만 게임의 세계에서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게임에서는 낯선 사람 만난다고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감히 걱정이 돼서 해보지도 못하는 걸 게임에서는 과감히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그래도 용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하는 그 플스5의 축구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축구 선수들이 쫙 나오고 막 웅장하게 멋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내가 그 중에 선수 하나가 난 거예요. 내가 이런 멋진 팀의 선수야. 막 입장할 때부터 달라요. 내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멋짐이 게임의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할 맛이 나지요. 그런데 공부할 때 나는 그렇게 멋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멋진 내가 막 성공을 하니까 성공 경험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학생이 핸드폰을 하는 이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현실 도피 마음이에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 또 엄청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부담스럽죠. 더 부담스럽죠.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롭겠죠. 이 학생도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못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부담스럽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아니 그럼 공부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로봇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정면 돌파하기보다는요. 그 힘든 순간을 회피하고 편하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어머니들 시댁 갈 때가 다가오면 신나세요? 아니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피할 길이 없죠. 그 생각만 계속하면 어떠세요? 저 답답해 죽을 것 같죠. 그럴 때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듣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답답함이 좀 잊혀지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댁 가는 마음으로요. 어머니의 아들은 공부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하기도 힘들고요. 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과업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 피하느라고 공부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자꾸 그 동영상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제 현실 전체를 잊어버리고 시간 관리며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게임,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요, 게임을 그만두는 게 선행되어야지 얘가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것과 공부를 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얽혀 있는 것 같지만요. 요거를 별개로 보셔야 돼요. 게임을 하는 게 원인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 원인인 공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요. 게임은 따라서 해결이 돼요. 이제 공부하라는 것과 게임하지 말라는 것을 세트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 이퀄 게임 그만두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반발심은요, 더더더 커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분리시키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갈등만 더 커지죠. 애들에게는 공부를 안 할 명분만 더 만들어주는 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 어머니 시댁 가는 거 부담돼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야, 드라마 좀 그만 봐라.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시댁 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드라마 말고 다른 것도 찾게 되시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공부하게 하려면요, 공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의 공부 문제는 뭐예요? 이 학생의 공부 문제는 첫 번째는 스스로 만든 높은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공부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공부를 피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거고요. 또 하나는 공부 동기가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이 외제적 동기라는 그런 공부 마음으로 인해서 공부에 몰입이 안 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공부 방법도 공부 목표도 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엄청 어렵게만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회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아주 잘해야 된다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요만큼만 해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내가 그래도 했다, 요 안심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 상태면요, 이 학생 혼자 힘으로 공부에 몰입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거는 힘들어요. 지금은 학원을 다녀도 과외를 해도 혼자 공부를 해도요, 그게 다 시간 때우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학습 환경이 학원이나 과외처럼 이 수동적인 학습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 수동적인 학습 환경에 그냥 두면 이제 공부는 점점 시간 때우기가 돼버리고 실력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죠? 그러면 이제 기초학력이 결과적으로는 자꾸 퇴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쌓이고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진도는 자꾸 나가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는 나한테 점점 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려서 이 공부하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게임에서 공부로 마음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공부로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학생을요, 공부하게 하려면요, 이제 혼자 하라고 두면 안 되고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이 학생이 아직 중학생이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요, 좀 긴 기간의 코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 목표와 공부 과정, 그 둘을 다 잡아야 얘가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는 참 쉽죠. 목표 잡아주고 과정 잘할 수 있게 해줘. 아이고, 그렇지만 그 코칭 과정은 아주 델리케이트해요. 일단 이런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 선생님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요, 굉장히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자신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학생들은요, 속으로 좀 찔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혼내고 억지로 공부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던데 내 공부 실력도 내 기본적으로 가진 능력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자기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멋있지 않다는 걸 들킬까 봐 이제 속으로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인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학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주 세심하게 달래주고 받아주면서 이제 공부의 길로 같이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임에 빠진, 그리고 공부 기초가 부족한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과는 처음에는 게임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도대체 뭔 의도로 나한테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나 이러고 이제 약간 머뭇거리지만은, 제가 그 축구 게임 그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봐.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내가 2 이런 것까지는 좀 아는데, 야, 그게 5까지 나왔어? 어떤 게 좋은 거야? 이 게임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하면요, 걔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요. 또 설명을 되게 찬찬히 잘 해줘요. 그럼 제가 재밌어 하면서 막 들어주거든요. 이 팀하고 이 팀하고 뭐가 달라? 그럼 넌 여기서 뭘 잘해? 네가 최근에 좀 잘 역할을 해서 이긴 게임이 있어? 이렇게 또 그 경험담을 물어보면요, 또 무용담 얘기하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학생하고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얘가 어떤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지 더 확실하게 보게 되고 또 게임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해서 이겼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학생의 사고 패턴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을 파악하는 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의 마음의 문도 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코칭 동안은 그냥 게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가 게임 얘기 저한테 다 해주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플스5의 축구 게임에 대해서 이제 도가 트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볼 만한 단계가 되면요. 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얘가 머뭇거리죠. 자기 시험 문제 많이 틀렸으니까 보여주기 싫었어. 근데 제가 이제 점수 같은 건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실수로 틀린 거 어떤 거야? 몰라서 틀린 건 어떤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공부 얼마나 했어 이거 하느라고?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야 공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고 실수로 틀린 거랑 몰라서 틀린 비율이 이 정도 돼? 그러면 공부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좀 주고요.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코칭에서는 얘가 뭐 학원 과제를 했던 문제집을 풀었던 문제 하나를 놓고요. 같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얘가 답이 맞고 틀리고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너 이 문제 읽고 어떤 생각했었어? 뭐 아무 생각을 안 했어? 괜찮아.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되게 재밌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대화도 한동안 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을 표현하게 하면서 수동적으로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고 습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게임 얘기도 같이 들어가죠. 야, 너가 게임할 때도 요런 때 머리를 되게 잘 쓰더니 지금 문제 풀 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잘하는 게 여기 딱 녹아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게임 속의 가상 세계를 지금 현실로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도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처럼 공부하면서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자신의 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노력 없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이제 평가 모드로 자신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성취할 목표 같은 걸 전 아예 안 줘요. 이렇게 목표라는 것 자체가 크던 작던 이 학생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작은 목표를 주고 하나하나 그거를 이루게 한다. 지금 단계에서 이 학생한테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작은 목표라도 주면요. 그 목표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빨리 끝내고 자기가 해치워버리고 했다. 여기서 안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부 자체에 대한 몰입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요. 이 단계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코칭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걸 뭔가 알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내가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거 같은 큰 보상은 없어요. 게임처럼 강력한 감동은 아니지만요. 그것과는 또 다른 잔잔한 이 뿌듯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머리도 쓰고 손도 쓰는 이 능동적인 공부를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런 준비가 된 다음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을 때, 내가 이 공부라는 것을 해볼 어떤 근력이 좀 생긴 것 같을 때 목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이제 노력해서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달성한 목표가 이 학생한테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긴 코칭 과정 안에서 아이가 조금씩 변해요. 자신이 공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게임이나 핸드폰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한 번씩 하는 스트레스 해소용 취미생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로맨티스트 학생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좀 기다렸다가 애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이 아이가 그래도 스스로 조금씩 뭔가를 해간다는 느낌을 가지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핸드폰 사용이나 게임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즉 생활관리 측면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맞물려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심리 상담 코칭 과정으로 이 학생의 공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흔히 이제 애들이 공부 문제가 있다, 게임만 한다,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부모님들 어떤 생각하세요? 얘 좀 빡세게 시키는 학원 없을까? 얘를 형이나 언니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다독이면서 공부 습관 잡아줄 과외 선생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것과는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학원 과외 도움이 되지요. 근데 애가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애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잖아요. 그거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점수 1점이 급한데 지금 마음 물론 좋죠. 그렇지만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고 이상 문제 한 개라도 더 이렇게 들어보고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그렇게 공부를 계속 몰아붙여서 시키고 문제풀이 시키고 선행을 시켰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로부터 더 도망가고 공부는 나를 주눅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학생이 자책하고 그러니까 게임으로만 더 빠져들고 부모님하고는 점점 더 담쌓고 이런 상태가 됐을 것 같거든요.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학생의 문제를 학생 한 명에 맞춰서 그 학생만의 공부 마음을 키우고 자신만의 성취 경험, 공부 성취를 할 수 있고 이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